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변한 것들도 있는데 기본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펜트는 안 된다.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오케이, 그냥 가죠 뭐. 자, 여러 가지 아셔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항상 나오는 게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이런 거 나오는 거죠. 배움 중심과 성장 중심 평가, 교육 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역량. 배움 중심 수업, 성장 중심 평가, 교육 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역량 강화. 학교는 교과학습의 평가 관리의 객공투신,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 객공투신을 제고하며 하여 학교 교육의 뇌실화를 도모한다. 교직원 연수를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학교는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공투신,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 객공투신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각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학교는 자율과 자치에 기반한 민주적 소통과 참여의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교육 공동체가 평가 원칙을 공유한다. 본 지침과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그쵸? 학업성적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객공투신을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 처리 및 관리, 이에 따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둔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장은 학교장이고 부위원장은 교감이다.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위원회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그죠? 선거에서 뽑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학교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 성적 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명의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 위원에게 사전 공개가 불가능한 안건은 학부모 위원회에 참여를 제한한다. 그렇죠? 그 다음 또 나와 있는 게 있네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학업성적관리 규정의 제정, 개정. 그쵸?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 요소, 방법, 횟수, 기준, 반영 비율 등과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이걸 하는 거고요. 교과에 관련된 것이겠죠. 2번은 세 번째는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네 번째는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공투신 제고 방안,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평가의 기준, 방법, 결과의 공개, 홍보, 평가 결과의 후속 조치 등.
그 다음에 2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된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및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고등학교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 점수 산출 방식 등에 관한 사항. 요거는 중학교는 해당 안 되고요. 고등학교만 해당이 되는 게 분할 점수 산출 방식, 기준 성취율.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없는 것들 중에 있는 게 뭡니까? 자유학기제 관련된 사항이겠죠.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사항은 중학교에만 존재하고요. 고등학교에는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 점수 산출 방식 등에 관한 사항. 8번째는 기타 학교 학업 성적 관리 업무.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의록 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록의 결제 시 병렬협조를 활용하거나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회의록을 첨부하여 K-에듀 파일에서 관리합니다. 그쵸? 크게 뭐 이쪽에서는 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게 새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지필평가는 학기당 2회 이내로 실시하되 지필평가의 횟수는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요게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교과별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한이 없어졌어요. 교과목 특성상 수업 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학교별 학업성적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몇 개의 교양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실험 실기 과목들, 예능, 체능 교육 과목들 같은 경우만 수행평가 100%가 가능했는데 2020년부터는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으로 정해 놓으면 어떠한 과목에 대한 제한 없이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교과협의회 학습공동체 등 교과 모임을 활성화하여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신장하고요. 이것도 중요하죠. 학교는 교과학습 발달 평가에 관한 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그 다음에 9번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8조,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의 학교 내 각종 평가는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보안에 관련된 거, 교직원 하는 거,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 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마련하여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 전산 처리 열심히 꼼꼼하게 한다. 평가 계획의 수립이겠죠. 평가 계획의 수립은 2월 말 3월 초에 완결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평가 계획 수립. 교과학습의 평가 계획은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 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그쵸?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심의를 하네요. 심의. 이수 처리만 해야 하는 교양교과, 환경보급, 진로와 직업 등도
어떠한 형태로든 평가는 실시해야 하며 평가 계획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패스 페일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당연히 평가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학습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 계획을 학기별 교과목별로 수립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요거는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목적, 방향, 유의사항, 평가의 영역, 요소, 방법, 시기, 횟수, 반영 비율, 교과목별 성취 기준 성취율과 그에 따른 분할 점수, 산출 방식 성취도 이건 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것이겠고요.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 수행평가의 세부 기준, 정의적 능력 평가 방안, 결시자와 학적자, 학적 변동자 처리 기준,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그쵸?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 공시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하고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실시 전에 재공지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모든 교과의 학기 단위 평가는 논술형 평가를 포함합니다. 서술형, 논술형이 아니라 논술형 평가고요. 논술형 평가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논술형 평가 8번으로 가보면 논술형 평가는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의 관점, 의견, 주장 등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평가로 사고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등의 고등사고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자기의 관점, 의견, 주장이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논술형 평가입니다. 그렇죠? 논술형 평가의 반영 비율은 학기 단위 성적이 35% 이상으로 합니다. 단 보통 교과의 체육, 예술교과군, 전문교과 1의 체육, 예술교과군, 전문교과 2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 전문교과 1의 체육, 예술교과군 이런 것들은 20% 이상으로 합니다. 논술형 평가의 세부 내용은 교과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고요. 그렇죠. 교과명의 특성 및 성취 기준에 따라 교과협의회를 통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술형 평가를 구술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쵸. 영어 회화 과목 같은 것들 가능하죠.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은 학기 단위 성적의 40% 이상으로 하고 과목의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타당도 높은 세부 평가 기준을 작성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합니다. 그렇죠? 나머지 정의적 능력 평가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필요한 정의적 요인을 추출하고 수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되 적용 방법 및 시기, 결과 활용 등은 학교의 교과 실정에 맞게 교과협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이건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거겠죠.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은 분할 점수 산출 방식은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합니다. 그렇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의 영역, 자동, 봉진, 별로, 활동 내용, 평가 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역시 창의적 체험활동 역시 평가 방법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지필평가 운영입니다. 지필평가 보완 관리, 자체 점검을 해야 하고요. 출제 단계, 인쇄 단계, 시행 단계, 채점 단계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겁니다. 늘상 하는 일들이죠. 평가의 영역 내용 하는 것이겠고요. 과목을 2명 이상의 교과가 담당할 경우 반드시 공동 출제, 검토, 편집을 합니다. 평가 문항에 대한 사전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평가 문항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요.
고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이겠죠. 지필평가는 문항 배점을 표시하여 가급적 배점 만점으로 출제하고 문항의 수준별 난이도를 배열해 유념을 합니다. 그렇죠? 나머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필평가 시행 관리입니다. 학업 성적 관리 규정으로 정해야 되고요. 시험실은 학교 실정에 따라 분반, 학년간 혼반, 학년별 등교 시차제 등을 적용하여 배치하며 학생들의 부정행위에 예방을 해야 합니다. 학교의 감독교사를 학교 여건에 따라 실험실당 1명에서 2명으로 배치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시험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죠? 감독교사는 시험지 배부 과정에서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시험 감독 중 정답의 단서가 될 만한 언행을 삼가며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큰 크게 봐야 될 것은 없습니다. 절개핵 표로 나온 이거는 사실 중요하기는 한데 어딘가 표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표로 나온 거 그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네요. 이겁니다. 고등학교 이거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학업 성적 처리 방식입니다. 1, 2학년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통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5단계, 수강자 수, 석차 등급. 과학 탐구 실험만 성취도는 3단계, 석차 등급은 미산출, 과학 탐구 실험은 2단위, 연간 2단위니까 일주일에 1시간 분량 정도 되겠죠. 일반 선택 교과목입니다. 1선 같은 경우에는 체육 예술은 아무것도 내지 않고요. 뭐만 합니까? 3단계. 1선 체육 예술은 3단계로 성취도만 나타내고요. 일반 선택의 기초 탐구 생활 교양 그는 모든 걸 다 냅니다.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5단계, 수강자 수, 가장 중요한 석차 등급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주목할 만한 건 없지만 요게 이번에 바뀐 주요 사항이겠죠. 원점수 내고요. 과목 평균 내고요. 표준 편차 안 냅니다. 표준 아니죠. 석차 성취도는 3단계, 수강자 수 오케이, 석차 등급 내지 않습니다. 그쵸? 전문교과 1과 전문교과 2, 특목이라든지 특성화 교과에 있는 전문교과를 일반 고등학교에서 진로 선택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로 선택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 기준으로 갑니다. 어떻게 해요? 원점수 내고 과목 평균 내고 표준 편차 안 내고 성취도 3단계만 냅니다. 성취도 3단계. 그 다음에 수강자 수 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입력합니다. A가 몇 %인지 B가 몇 %인지 C가 몇 %인지 그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그죠?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표준 편차 안 내고 3단계 수강자 수 냅니다. 그쵸? 그쵸? 자,
성취도별 분포 비율 입력하고요. 밑에도 별표 쳐져 있는 거 있나? 그죠? 기초당구. 교양교과군은 아무것도 내지 않고 패스와 페일인데 P만 넣습니다. 전문교과 1 다 똑같이 냅니다. 전문교과 1에서 뭡니까? 융합, 과학, 탐구, 과학 같은 탐구 방법은 3단계로만 성취도 비율을 넣습니다.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는데 석차 등급 내지 않습니다. 전문교과 3 석차 등급 내지 않습니다. 보통 교과 및 전문교과 1의 중 수강자 13명 이하인 과목은 그쵸? 다 냅니다. 똑같이. 하지만 석차 등급은 내지 않고 점을 찍습니다. 그쵸? 점 또는 동그라미 등급 이렇게 냅니다. 공통교육과정입니다. 다 똑같이 내고 뭐만 내지 않습니까? 석차 등급만 내지 않습니다. 그쵸?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죠? 이거는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보시고요. 3학년 학업성적 처리 방식입니다. 여기 공통과목 1, 2학년이랑 똑같고요. 여기도 기초 똑같고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것은 과학탐구 실험인데 과학탐구 실험은 석차 등급 미산출의 3단계였다면 지금 고3 학생들의 과학탐구 실험은 석차 등급을 내고 성취도만 3단계로 한 것이겠고요. 여기는 똑같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고요. 요게 틀리죠. 1, 2학년의 진로 선택 과목은 표준 편차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석차 등급 내지 않습니다. 그쵸? 3단계로만 합니다. 표준 편차 대신에 그쵸? 성취도별 비율만 내지요. 요거 같고요. 그쵸?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쵸? 이것들은 한번 넘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매번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죠. 동일 과목을 동일 시기에 동일 단위로 수강하는 경우 성적 산출 방식입니다. 여행 지리를 고등학교 1학년 10명과 2학년 15명, 3학년 10명이 동일 시기 동일 단위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1, 2학년은 여행 지리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그쵸? 원점수 내고요. 과목 평균 내고요. 표준 편차 내지 않습니다. 표준 편차 내지 않고 성취 등급별 비율만 냅니다. 그 다음에 A, B, C로 3단계로 내고요. 그 다음에 뭘 내지 않습니까? 석차 등급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3학년 봅시다. 1, 2학년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3단계 내죠. A, B, C 3단계 내고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 3학년은 원점수 과목 평균 가로 열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을 냅니다. 하지만 이 과목을 또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할 시 석차 등급은 내지 않습니다. 그쵸?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일반고등학교 특목고
및 자율고등학교의 직업학교, 운영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개설한 과정을 개설한 교과를 계열이 서로 다른 학생들이 수강할 경우 수강자 수는 계열별로 구분하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번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죠. 학점제 적용을 받는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 2 실무 과목은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을 별표로 정한다. 과목별 최소 성취 기준을 최소 성취 수준의 성취율은 성취도 이 범위 내에서 담당 교사가 과목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성취율 30% 또는 40% 미만. 그쵸? 결시생은 다음과 같이 성적을 산출한다. 쭉 나와 있는 거. 이거는 뭐 크게 변하거나 뭐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조금은 가볍게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쵸? 장애 이런 거 뭐 넘어갑니다. 자, 직업교육. 기타 성적 처리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위탁 학생의 위탁 교과는 석차 등급 없이 원점수와 성취도 이수 여부만을 산출할 수 있고요. 일반 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소속 학교에서는 이수하는 보통 교과 등의 수강자 수는 소속 학교의 학생과 합해서 산출 입력합니다. 그렇죠? 직업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이 타 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수강자 수는 그 과목을 수강한 학생 수로 하되 계열이 다른 경우는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직업과정 이수 고등학생 계열 구분은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그쵸? 이거 재밌네요. 수강자 수 분리산출 예시입니다. 일반 고등학교 A교 10명, B교 10명, C교 10명, 마이스터 고등학교 총 20명이 50명이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미용을 수강하였을 경우 수강자 수는 50명이 모집단이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 30명, 마이스터고 20명으로 구분하여 수강자 수를 산출하라는 것이겠죠. 왜냐면 마이스터고 이런 애들이 훨씬 잘할 테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분리해서 30명이 하나를 들은 것과 20명이 하나를 들은 것 구분해서 성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강자 수. 특성화 고등학교의 공업계열 전자과 10명, 통신과 10명, 전기과 10명, 공동실습소에서 건설기계 운전을 수강하였을 경우 또 계열별로 농생명산업계열, 공업계열, 상업정보계열로 그쵸? 공업계열 10명, 통신, 전기 그러면 이렇게 해서 30명 모집단 하나, 농생명 50명 플러스 원예과 20명이니까 70명 하나 그쵸? 10명, 10명, 20명이니까 40명이네요. 40명 하나, 여기 70명 하나 해가지고 각각 구분하여, 분리하여 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실무 과목과 능력 단위. 그렇죠. 능력 단위로 구분된 실무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있는데
수행평가에다 넣는다는 거죠. 실무 과목의 능력 단위 평가는 수행평가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실무 과목 성적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환산점수의 합으로 처리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지필평가는 분리해서 보시겠고요. 수행평가를 두 개로 나눕니다. 능력단위 1과 능력단위 2. 능력단위 1은 편심 작업과 나사 작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왜냐면 편심 나사 작업이니까. 요 두 개의 합이 몇 %? 100% 돼야 되고요. 능력단위 하나당 능력단위 장비 유지 관리니까 얘도 100%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나옵니다. 각 능력 단위 편심 나사 작업 장비 유지 관리의 반영 비율은 반드시 100으로 설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100, 얘가 10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능력 단위 평가입니다. 실무 과목의 능력 단위별 이수 시간과 평가 결과를 모두 입력하되 현장 실습으로 인해 인정점이 부여된 능력 단위 성취도는 P로 입력하고 현장 실습으로 인해 인정점이 부여된 능력 단위는 평가를 할 수 없겠죠. 현장 실습을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P로 하고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으로 이수한 능력 단위는 학적 변동으로 인해 성취도 산출이 불가합니다. 뭐 이런 것들 점으로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그죠? 이거 괜찮네. 이거. 그래서 여기는 다 나온 거죠. 실무 과목 측정, 실무 과목 측정, 실무 과목 측정 다 나온 거고요. 4번. 그쵸? 4번. 정규 교육과정 내 정규 교육과정 외 실무 과목의 능력 단위를 이수한 경우 정규 과목 외니까 이수 시간만 들어가고 원점수 성취도 넣을 수 없고요. 5번이 뭐냐? 위탁 기간 단위 과목 수 이수 5번 됐고 6번 실무 과목 능력 단위 이수한 경우 7번 현장 실습을 나가기 전 한 경우 8번 현장 실습 나갔네요. P 그쵸? 전출 나갔네요. 없고요. 그쵸?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는 몰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네. 요게 이번에 조금 핫하지 않을까?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학생 그쵸? 이런 것들 하고요. 조기 증급 네, 요거 보셔야 됩니다. 소년보호기관, 대한교육기관, 아동보호 뭐 이런 인정 여부인데 소년보호기관은 다 인정이 되는 편이고요. 대한교육기관도 다 됩니다.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교과성적 미인정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학교 와서 시험 보라는 거겠죠. 직업교육 다 되고요. 건강장애 학생도 미인정입니다. 학교 와서 시험 봐라. 다 됩니다. 그쵸? 출석 일수 교과 성적 비교과. 소년보호기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밑에 뭐 나와 있겠죠? 그죠? 소년보호기관에 위탁된 학생이 제적교 평가 응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보호기관에서 희망자 조사해서 제적교에서 시험지 발송해서 여기서 보라는 것이겠죠. 평가준비 소년보호기관이 주관하고 제적교와 협조하여 평가 운영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즉 이 말은 뭡니까? 얘는 소년보호기관은 기본적으로 출석 일수 볼까요? 출석 일수
비교과는 인정되고 교과 성적은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볼 수 없으니까 학교 거를 가져다가 시험을 보는 형태겠죠. 자, 네, 이 정도 지금 시행 지침 참고 자료 여러 가지 쭉 있고요. 자, 누가 만들었나 볼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만들었네요. 그쵸? 누구니?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